세계의 명작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인류는 왜 3000년 동안 이 책을 읽어왔는가? 야구가 다른 스포츠와 구별되는 가장 큰 매력은 공이 아닌 사람이 득점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타석에 선 선수가 수많은 견제와 위기를 뚫고 1루부터 시작해 마침내 살아서 홈을 밟는 과정을 연출합니다. 야구는 이 짜릿한 서사를 운동장에 풀어내며 관중을 끌어들입니다.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치열한 홈인의 기록이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 무렵 호메로스가 지은 고대 그리스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아입니다. 10년간에 걸친 트로이 전쟁이 끝났지만 영웅 오디세우스는 거친 지중해를 가로질러 다시 10년간 표류합니다.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지 못한 채요. 귀환길은 생지옥이었습니다. 그가 지중해 어디를 떠돌았는지는 우리에게 별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오디세우스가 겪은 시련은 단순하게 흥미진진한 모험담이 아닙니다. 바로 자연 속에 내던져진 우리의 삶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다 결국 홀로 떠나는 인생길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지켜야 할 금기에 대한 경계를 함축합니다. 살면서 외눈박이 거인을 만날 일은 없지만 난데없이 부동산 사기의 희생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한국의 전설 구미호 이야기를 볼까요? 인간이 되기 위해 천일을 견뎌낸 구미호는 남편과 이별하면서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이 되기 하루 전날 남편이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신화와 전설에는 언제나 인간을 시험하는 금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도 탐욕이라는 금기와 마주하는데 마녀 키르케의 섬에서요. 여신의 친절에 방심하고 그녀의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치운 선원들은 돼지로 변합니다. 고도비만을 경계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럴듯한 유혹과 이유 없는 친절에 눈이 멀고 방심한 당신이 탐욕까지 부린다면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리따운 미녀가 이유 없이 밥을 사면서 그럴듯한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면 막대한 수익까지 보장하면 키르케입니다. 통제력을 상실한 원초적 탐욕의 모티브는 일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재현되었습니다. 때로는 생존을 위한 것일지라도 타인에게 가한 해악은 두고두고 재앙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폐쇄된 동굴에서 탈출하기 위해 오디세우스는 외눈박이 거인의 하나밖에 없는 눈을 멀게 합니다. 물론 부하까지 살리는 정당한 행위였지만 탈출한 뒤 오만하게 자신의 이름을 외치면서 상대를 조롱합니다. 이 오만이 결국 포세이돈의 분노를 불렀습니다. 광대한 바다의 신이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처벌할 수 있지만 오만한 승리를 온 동네에 떠버리고 다니지는 마시기를요. 인간적인 고통과 시련은 스킬라의 해변을 지날 때 찾아옵니다. 6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의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모두가 죽던지 아니면 6명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희생이 동반되는 불가피한 갈림길들이 인생의 거친 항해길에서 늘 선택을 강요합니다. 전원주택과 아파트, 취업과 진학부터 때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우리는 정리해고라는 가혹한 해협을 마주합니다. 다른 길을 가기 위해 아프지만 한 길을 버려야 합니다. 선원들은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소를 훔치면서 파멸합니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도요. 벼락을 맞아 죽는다고 하지요. 최후의 선을 넘게 되면요. 아무리 굶주려도 노인과 아이의 밥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 인류가 여지껏 생존한 것은 최소한이자 최후의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한국의 전설 용소와 며느리 바위에서도 이러한 금기를 전합니다. 고승의 경고를 무시한 채 뒤를 돌아본 며느리는 순식간에 돌로 변합니다. 과거의 안락에 미련이 남으면 미래는 사라지며 때로 남은 생을 위해 낡은 둥지를 버리라는 교훈입니다. 결국 신화 속의 괴물들은 인간의 처절한 생존 역사를 말해줍니다. 거대한 장기판 위에서 자신의 의지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잘 알려진 세이렌의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해서 죽음으로 이끄는 바다 괴물들은 현대사회의 화려한 광고나 알고리즘들의 덫을 닮았습니다. 쉴 새 없이 도파민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세이렌이 바다에 살지 않습니다. 쇼핑 광고, 숏폼 비디오, 소셜미디어 알람으로 서식지를 옮겨와
하루 종일 스마트폰 화면에 기생합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감옥에 가두는 현대인의 습관은 오디세우스와 겹치게 됩니다. 참으로 나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유혹이니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7년 동안 고향에서 멀어지게 한 달콤한 덫은 여신 칼립소입니다. 고통스런 과거를 잊으면 영생과 젊음을 준다고 속삭입니다. 바다 따위는 잊어버리라고요. 인간의 나약함을 공격합니다. 달콤한 환상과 안주 속으로 도피하는 일이 인생의 무게와 쓰라린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보다 쉽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소멸하지 않는 안락함을 어렵사리 뿌리치고 폭풍 우치는 바다로 다시 나아갑니다. 칼립소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오디세우스를 잡아두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잔 술로 오늘의 시련을 잠시 잊을지라도 내일 정신 차리고 출근하라는 것이죠. 수천 년의 이 고전은 인류의 가장 강렬한 욕망을 건드리면서 매듭됩니다. 시공을 초월한 귀환과 재생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집을 차지했던 구원자들을 처단하고 잃어버렸던 삶의 질서를 회복합니다. 그가 되찾은 것은 왕좌가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결국 오디세우스는 영웅의 모험담이 아닙니다. 인간의 종착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왕좌를 정복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또 다른 오디세우스입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면서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고 돌아갈 집을 그리워합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마침내 홈플레이트를 밟는 그 순간 경기는 끝이 납니다. 주자는 매일 바뀌기에 3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 책을 펼쳐듭니다.